그 깜빡하는 걸 가지고 이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게 참 힘든데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려 보면은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내가 깜빡깜빡하는 이유입니다. 김종 선생님도 자주 깜빡하시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인터뷰하기도 한 그 축구구장에 아이 축구를 데려가서 도착한 다음에 보니 축구화를 안 가져왔더라라는 일이 자주 반복되어서 아이가 이제 저에게 확인을 합니다. 아빠 짐 다 제대로 챙겼어? 라고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저의 병원에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는 저에게 이제 진지하게 ADHD 약을 좀 먹어라 라고 권유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사실 지용이 형은 이미 미리 먼저 한참 전에 먹었어야 돼요. 저는 뭐 자동차 키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뭐 한참 찾았던 거나 혹은 차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몇십 분씩 좀 헤매고 그랬던 적도 있죠. 저 지하 주차장 몇 층에 세웠는지 맨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깜빡깜빡하는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특히나 언젠가부터는 확실히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정말 젊은 분들, 한 30대 분들께서 나 이거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조기 치매인 거 아니냐? 너무 자주 깜빡깜빡한다. 방금 이제 뭐 하라고 들은 말을 좀 있으면 까먹고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보통 내가 깜빡깜빡하는 게 좀 불편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치매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깜빡하는 걸 가지고 이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게 참 힘든데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려 보면은 내가 깜빡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으면 치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핸드폰을 자주 깜빡해요. 근데 병원에 와서 선생님 제가 자꾸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까먹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건망증일 가능성이 있고요. 핸드폰 까먹었다는 사실을 자체를 잊으면 그때는 좀 기억력 쪽을 한정해서는 좀 그럴 때 치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망증은 이제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는데 네. 치매는 그런 게 있었어? 무슨 소리야? 뭐 나 속이려 그래? 네. 식으로 나오면은 치매고요. 사실 65세 미만의 치매가 조기 치매가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저랑 규영이 둘이 합치면 이제 정신과 의사 경력이 이제 25년 가까이 되어갈 텐데, 네 저희가 본 조기 치매 환자분들 다 합쳐도 이 한 손가락에 꼽지 않겠어요? 네, 몇 케이스 안 돼요. 네, 정말 드물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면서도 진짜 나 치매인 것 같은데라고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은 치매가 아니실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깜빡깜빡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깜빡깜빡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집중력 저하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등록하고 이걸 어쨌든 저장을 하려면 사실 처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구나. 이 물건을 여기다 뒀어. 라고 그걸 집중한 다음에 기억을 시키는 건데 보통 이 집중 자체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 기억을 이제 저장하는 걸 저는 물건을 들어서 수납장에 넣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넣어서 수납장으로 옮기는 이 과정이 집중력이 일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깜빡했다고 말하시는 경우들 대부분이 기억 자체가 등록이 안 된, 그래서 여기 들고 가서 넣는 이 과정 자체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첫 번째 원인을 뽑자면 아무래도 타고난 ADHD를 뽑을 수 있겠죠. 네, 성인 ADHD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생길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ADHD는 타고난 뇌의 기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보통 성인이 되면서 좀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의 집중력 저하나 충동성이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성인 ADHD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드는 힘 자체가 애초에 타고나기로 좀 약했다. 좀 성인이 되면서 자랐지만 그게 다 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느 한 곳에 주의를 집중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다가 다른 뭔가 자극이 오면 거기에 뺏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진료실에서 면담하다가도 와 선생님 그러게요. 근데 선생님 옷 브랜드가 이렇게 갑자기 주의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면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는 사실 기억에 안 남겠죠. 사라져요. 네. 그리고 또 직장에서 대부분 막 방금 들은 것도 까먹는다. 왜냐하면은 뭐 듣는 사이에 주의력이 어느새 딴 데 가 있거든.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라고 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이를 못 참고 이렇게 핸드폰
네. 막 보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아무래도 ADHD의 그런 충동성 그리고 집중력이 유지가 잘 안 되는 특성들이 좀 결부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집중력 저하로 깜빡하게 되는 원인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이 전반적으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 집중하는 기능 역시도 중요한 뇌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예 주요 우울 장애의 그 진단 기준 자체에 difficulty to concentrate 집중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아예 진단 기준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우울증에서는 기억이나 집중의 저하가 굉장히 흔하게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증상, 그러니까 뭐 잠도 음. 안 오고 뭐 입맛도 떨어지고 하시면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음. 우울증을 좀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음. 이런 경우라면 우울증이 회복이 되면 음. 집중력도 같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만성적으로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기억력, 주의 집중력 떨어진 게 과연 돌아올까? 진짜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돌아옵니다. 맞아요. 대부분 깔끔하게 돌아오고요. 하지만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이게 반복되는 우울증을 앓으시게 될 경우에는 뇌 자체가 아무래도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손상을 받으면서 기억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조기에 치료하는 거,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기억력 저하, 게다가 노인분이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시면 더더욱 치매가 의심이 되잖아요. 하지만 되게 유명한 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가성 치매는 뭐냐면 노인분들께 우울증이 있는데 그 우울감은 두드러지지 않고 기억력 저하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서 마치 치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성 치매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아예 자세히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하게 좀 나눌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가성치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귀찮고 대답을 안 하려고 하시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기억을 하려고 하시는데 안 나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요즘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디지털 치매라고 해서 디지털 기기들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뇌가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규영이가 얘기한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물건을 너무 하루 종일 들고 있어서 팔이 맞아요. 팔이 아파가지고 음. 제대로 기억 저장이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네. 뇌는 분명히 사람의 뇌는 컴퓨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퇴근할 때 컴퓨터 끄고 가잖아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디지털 기기들은 끝없이 우리의 주의 집중력을 소진시키게 만들죠. 이게 삶에 대체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쇼츠나 릴스 같이 너무 이제 짧게 자극적으로 이제 되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이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잠깐 보는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금방 가고 그만큼 뇌를 그만큼 쓰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면서도 표정이 되게 흐뭇한데 네. 뭐가 떠오르셨길래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냥 뭔지 몰라도 제가 보고 싶은 걸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귀신같이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주의 집중력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음. 주의 집중력 이미 썼기 때문에 팔에 힘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필요한 거 외우려고 할 때 기억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한 요즘 디지털 기기들에 저희가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사람이 예전에는 좀 많이 외우고 있었던 내 뇌의 기억력을 좀 발휘시켰던 것들을 이제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처음에 핸드폰 들고 다닐 때는 친구들 번호, 뭐 가족 번호는 당연하고 저 웬만한 친구들 번호는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규영이 번호도 뒤에 네 자리만 좀 알 것 같고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억해야지라는 것도 지금 그냥 뭐 노트로 그냥 잠깐 켜서 그냥 기입하면 되니까 그런 기억력 부분은 특히 좀 쓸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는요. 멀티태스킹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걸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에도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막 같이 들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뭔가를 썼다. 나는 아마 두 가지에 다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느 하나에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사람들이 흔히들 이제 멀티태스킹을 약간 지능의 척도처럼 보기도 하고 그래서 걔 되게 센스 있어 멀티태스킹 잘하잖아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엄밀히 보면은 하나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할 때 멀티태스킹을 잘한다. 이거는 마치 멀티태스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게임 하나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게임 하면서 중요한 업무를 전화 통화하면서 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둘 다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우리 뇌를 어떻게 보면 막 더 발전시키고 극한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의 기능들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파괴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희가 이렇게 4가지 내가 깜빡깜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깜빡깜빡하는 걸로 걱정하셨던 분들, 아, 내가 좀 요래서 깜빡깜빡하는구나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해결 방법은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평소에 좀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스 같은 거 안 쓰고 좀 쉬시는 시간 꼭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디 강연장 갈 때마다 시작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사람의 주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에서 15분입니다. 지금 이 영상 저희 끝까지 보셨으면 너무 대단한 거고요. 네, 원래 잘 안 됩니다. 아, 나 주의 집중력이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못해요. 머릿속에 남은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꼭 쉬엄쉬엄 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